지난해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 이 학생은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생들 사이에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법원이 당시 폭행과 동영상 유포에 가담했던 고등학생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아파트 놀이터에서 남학생 2명이 권투 경기를 하듯 서로 주먹을 휘두릅니다. 조금 뒤 한 대 뒤엉켜 몸싸움을 하기 시작한 두 사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학생이 상대방 위에 올라타고 일방적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지나가라. 아니. 싸움이 끝난 3시간 뒤 밑에 깔려서 맞았던 17살 이모군은 아파트 10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발견됐고 현장에 함께 있던 학생들이 촬영해 친구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군을 직접 폭행한 학생과 동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한 학생, 폭행 이후 돈을 요구한 학생 등 3명을 폭력과 명예훼손,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결국 제주지방법원은 이 가운데 1명에게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나머지 2명에게는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 학생을 얕잡아 기만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줘 결국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에는 1년 전 숨진 피해 학생의 가족들도 나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가족들은 준비하고 이 시간까지 와서 오늘 첫 번째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 재판 결과가 저희 가족들한테는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 단계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가해 학생들을 법정 구속했는데 가해 학생들은 여전히 폭행을 공모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최근 제주의 한 자동차 판매 직원이 차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사건 보도해드렸습니다. MBC 보도 이후에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물론 현대차 본사까지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고모 씨는 지난 6월 계약이 취소된 차를 빨리 출고해주겠다는 자동차 판매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직원의 개인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출고 직전 자동차 금융사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다시 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 씨는 직원의 말만 듣고 다시 결제하고 차를 받았지만 해당 직원은 자신이 개인 계좌로 받은 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차량백 잔금까지 다 치른 상태였는데 캐피탈을 요구해서 캐피탈 대금까지 지금 제가 다 떠안게 된 상태입니다. 죽고만 싶은데 가족들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게 제 심정입니다. 오늘 만약에 나가 다른 데서 돈 들어오면 바로 입금시킬 거고 오늘 혹은 큰 돈이 들어올 거 주게. 아이고 나 진짜 미안해요. 나 죽을 때까지 은혜는 갚을거라 이거. 지금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해당 직원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15명, 피해액은 3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직원이 현대차 직영점에서 30년 이상 근무해왔고 사회활동도 활발히 해 돈을 가로챌 줄 몰랐다고 호소했습니다. 신고가 잇따르자 현대자동차는 본사 직원을 내려보내 조사에 착수했고 고객들에게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말라는 안내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지금 사실 확인 중에 있고요. 네네. 더 이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 피해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서귀포경찰서는 현대자동차 지점 영업부장인 판매 직원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자 조사에 착수해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하지 않아 위법 판정을 받았던 서귀포시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서귀포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귀포시는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토지주들은 대법원 상고까지 예고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천재형 폭포 주변으로 6만 7천 제곱미터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중문공원. 지난 1986년 지정 이후 토지주들은 40년 가까이 재산권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귀포시가 공원 해제 일몰을 앞둔 지난 2020년 6월 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고시하자 토지주 25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36년 시간 동안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평의 땅도 매입하지 않았고 저희 토지주한테 매입해달라는 요청조차 없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중문공원 등 공원 6곳의 실시계획 고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년 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토지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중문공원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2015년에 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귀포시는 실시계획 고시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해당 공원에 대해 2025년까지 토지 매입과 보상을 마치고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해 도시공원 사업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이번 소송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철거냐 보존이냐. 새 청주시청사 건립 과정에서 기존 시청 본관 건물 처리 방안을 놓고 연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급기야 문화재청도 청주시를 찾아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충북 김영일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이 있는 정부 대전청사 앞 청주시청 본관을 등록문화재로 직권 상정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청주시청 본관을 지켜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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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시의회에서 청주시가 잘못된 문화재청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며 본관 철거 입장을 고수하자 차라리 문화재청이 직접 문화재로 등록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문화재청장이 청주시청 본관에 대한 직권 상정으로 건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문화재청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청주시에 공문을 보내 문화재청이 본관 철거에 동의한 것처럼 홍보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쳐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또 직접 청주시를 찾아 충분한 검토도 없이 본관 철거 방침만 고수하고 있는 청주시에 우려를 표시하고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철거 관련 논란이 많이 되니까 청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좀 확인하고 우리 입장 좀 보존 관리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문화재청과 본관 처리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아직은 문화재 가치 판단을 위한 전문가 검증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본관 전면 철거 방침 철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이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면 철거는 이미 발표 드린 바와 같고 전문가 검증은 아직 고민하고 있지는 않고요. 청주시청 본관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주시가 시민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어제부터 제주 하늘에 구름이 많이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하늘 표정이 다소 흐린데요. 해가 진 뒤에는 기온이 금세 떨어지면서 어제 저녁 제주 하늘에는 신비한 기상현상도 관측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해안가 하늘에 비친 빛 기둥 현상인데요. 마치 금줄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죠?
상층의 기온이 떨어지면 구름 속에 얼음 결정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구름 속 얼음 결정들이 마치 거울 역할을 하면서 바다에 떠있는 어선들의 불빛이 반사돼서 보이는 예쁜 현상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산책 즐기기 참 좋겠는데요. 해가 있을 때는 포근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떨어집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공기질도 쾌청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대부분 16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 지역 21도, 서부와 동부 지역 20도, 남부 지역은 2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요. 산지는 1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하늘이 청명하겠고요. 해안가에서는 가을볕이 다소 강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고 선선해서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남부와 서부 일부 지역에 초기 가뭄 현상이 나타나면서 월동 채소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중문동은 토양 수분이 매우 부족했고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등 8곳은 토양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지난달 10일 이후 제주 지역 강수량은 평균 48mm로 평년의 24% 수준에 그쳤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교실에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43살 정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도내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피해 학생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취업 제한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2023학년도 제주 지역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에 178명 모집에 1,109명이 지원해 6.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과목별로는 역사가 12대 1, 사서가 11대 1 순이었고 IB 학교는 5.3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는 36명 모집에 153명이 지원해 4.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항만 안전점검관이 채용돼 도내 항구에 배치됩니다. 제주도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하역과 고박 등 작업 과정의 안전사항을 책임지고 재해를 예방할 책임자를 채용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배치되는 항구는 무역항으로 지정된 제주항과 서귀포항이며 점검관은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제주 도내 280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89로 지난달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현재 생활형편지수와 소비지출 전망지수, 향후 경기 전망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경기 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심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학계와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됐고 2023년부터 26년까지 도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다음 달 말까지 결정합니다. 의정활동비는 주민소득 수준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책정할 경우 별도의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가계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6일까지 신청을 받아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 침체 등의 피해를 입은 선원과 종사자 등 어민들에게 1인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나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어선 종사자로 내국인에게만 지급되며 타시도 이주자 등은 제외됩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